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피딕 2017년도 개정판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 피딕 개정판에 대한 소개는 총 1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셔서 현학봉의 카페를 치시면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이미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연재한 내용을 한번 쭉 읽고 오시면, 또는 뭐 프린트해서 같이 놓고 제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은 결국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 또는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이것을 계약적으로는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9년판에는 의사소통을 구두로 할 수 있도록끔 허용을 했어요. 특히 그 계약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엔지니어가 지시를 하는 건데, 그 지시를 함에 있어서 좀 급하면 구두를 해라, 먼저 구두를 해라, 이렇게 허용을 했던 것이 1999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그 구두 지시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9년판에 규정된 구두 지시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 판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두 지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언어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약 언어. 이것은 계약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 언어라고 하고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는 별도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가 계약에는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계약 해석을 하기 위한 언어, 그것을 영어로는 ruling language라고 하고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 이것을 language for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9년판의 경우에 그 의사소통 능력, 언어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에 능통해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의사소통 관련해 가지고 이전 판에서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계약적 요구 조건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었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두 지시는 특별한 경우 허용이 된다,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팩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이메일을 서로 합의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계약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속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그 노티스, 통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판에서 99년 판에서는 똑같이 노티스가 있었는데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됐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노티스를 정의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의된 노티스는, 이건 정의가 되는 거니까 정의된 대로 사용하여야 계약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노티스, 통지 이외에 여러 다른 정의되지 않은 통지 이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의사소통은 그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고 보낼 때 내가 왜 그 문서를 보내는지에 대한 계약적 근거가 쓰여지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면 뭐 현장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텐데 계약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계약 조건의 내용을 모르면 아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 관리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까지는 엔지니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계약 관리 주도하고 있고요. 이건 2017년도판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버북의 경우에는 뭐 99년 판이나 2017년도 판이나 발주자하고 시공자 직접 계약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실버북은 엔지니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데 2017년도 판에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의 경우에 이제 엔지니어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는 엔지니어를 대신할 수 있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엔지니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엔지니어의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엔지니어스 리프레젠터티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실버북을 사용하는 경우에 1999년 판에는 발주자하고 시공자 직접 계약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발주자가 일부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대리인, 그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서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 그 자체에는 인프로스 리프레젠터티브 역할이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인프로이스 리프레젠터티브에게 계약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아예 그 권한이죠. 권한을 명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함부로 행사를 못하는 권한이 이제 생겼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계약적 결정들은 모든 결정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결정사항들은 인플로이어가 아니고 이제는 인플로이스 리프레젠터티브가 결정하도록 계약에 명시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더 공정한 계약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의 대리인 관련해서 이전 판에 99년 판에서는 뭐 시공자의 대리인이 언제 임명되건 뭐 특별한 제한 사항들이 없었는데 2017년도 판에서는 시공자 대리인이 임명될 때까지는 모든 대가 지급이 보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대리인이 빨리 임명해라. 빨리 임명해서 엔지니어 또는 발주하고 계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해라라고 하는 것이 개정판에서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리 절차적인 측면을 이제 바라보면 이제 피딕은 결정 조항,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뭐 99년 판이나 2017년도 판이나 같습니다. 결정 조항이 둘 다 있어요. 그런데 99년 판은 그 결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었다.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그 결정 조항, 이것이 이제 3.5 조항 또는 3.7 조항이 되는 건데 모든 계약적 사건들이 전부 다 이 결정 조항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결정 조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발주자하고 시공자,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봐라.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결정 조항에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엔지니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인 경우에. 근데 실버북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플로이하고 이제 컨트랙터 시공자만 있었으니까 이제 인플로이가 결정하도록 했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주자의 대리인 인플로이스 리프레젠터티브가 결정 조항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예전판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DAB, Dispute Adjudication Board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2011년도 개정판에서는 DAAB 해서 A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dispute avoidance adjudication board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강조했다. 그래서 DAB가 아니고 DAAB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DAAB 분쟁 회피하려 그러면 DAB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있는 건 아니고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AB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나는 상설 DAB, 이것을 영어로는 standing DAB. 뭐냐면 공사 초기부터 공사 종료될 때까지 그 DAB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상설 DAB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는 DAB, 이것을 ad hoc DAB, 뭐 임시 D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전판에서는 이게 뭐냐면 레드북, 핑크북, 골드북. 요거는 상설 DAB를 갔었고요. 99년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옐로북, 실버북은 ad hoc DAB, 임시 DAB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분쟁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AB가 상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개정판이라고 하면 2017년도 개정된 계약 조건이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 이 레드북, 옐로북, 실버북이 모두 이제는 상설 DAB로 바뀌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